올 상반기 계속해서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하이닉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로 주가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SK 하이닉스는 전세계 반도체 시장 악화의 영향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0%나 급감했어요. 이에 내부에서는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50% 이상 줄이는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SK 하이닉스는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조 9,800억 원, 1조 6,6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각각 전년 대비 20%, 60% 줄어든 수치예요. 이렇게 실적이 떨어진 이유는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각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는 가운데 반도체 주요 공급처인 PC와 스마트폰 생산 기업들의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요. SK 하이닉스는 경영 환경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전례 없는 시황 악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어요. 또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10조 원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 투자액 대비 50% 이상 줄이기로 했어요. 현재 영업이익 60% 감소로 인해 소극적인 투자 행보를 내비치고 있는 SK 하이닉스. 과거에는 지금과 달리 엄청난 결단력과 적극적인 투자로 지금의 SK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SK 하이닉스는 지금의 시가총액 4위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차트는 알파스케어. 하이닉스는 SK가 인수하게 되면서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SK는 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전 이미 안정적인 SK텔레콤, SK에너지 두 사업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앞서 하이닉스를 말하자면 하이닉스는 당시 건설 중공업에 주력했던 현대그룹이 앞으로 최첨단 산업이 기업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1983년 현대전자를 설립한 것에서 비롯됐어요. 현대전자는 16KB SRAM 시험 생산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90년대 말에 대한민국 모든 기업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 생겨요. 바로 IMF 외환위기 사태가 터진 거예요. 이때 IMF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빅딜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빅딜 정책이 어떤 것이냐면 정부는 한 기업이 여러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을 때 전문성은 떨어지고 경쟁력은 약해지지 않겠는가? 각자 한 분야를 맡아서 하나에만 집중해라 와 같은 명을 내렸어요. 이런 주장으로 정부는 대기업들의 여러 계열사들을 하나씩 쳐내면서 다른 회사의 같은 계열끼리 합병을 시켜버렸어요. 하이닉스도 이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반도체 계열사가 합병이 돼서 만들어진 회사인 것이죠. 그게 바로 LG전자와 현대전자였어요. 그때 LG전자보다는 현대전자가 시장에서 더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LG그룹은 울며 겨자 먹기로 LG 반도체 계열을 현대그룹에 넘기죠. 현대전자는 LG 반도체를 흡수, 합병을 계기로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많은 양의 자금을 가져다 쓰니 현대그룹의 자금력은 약화됐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당시 반도체 시장의 상승 하락 사이클에서 하락 사이클에 있던 업계사상 최악의 불경기 시점이었어요. 거기에다 당시 현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건설마저 부도가 났고 그러다 보니 2001년 당시 10조 원의 빚을 지고 채권을 단행해요. 견디다 못해 2001년 10월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현대전자는 산업은행에 넘어가요. 산업은행이 현대그룹에서 뺏어오면서 현대전자의 이름은 하이닉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산업은행은 현대전자의 사업부들을 다 정리해요.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 남겨두고요.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반도체 전문회사가 됐어요. 당시 처참했던 하이닉스 주식 한 주에 135원이었어요. 미래가 정말 캄캄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암울한 시기였죠. 불황이 왔을 때 적자를 못 버티고 막대한 투자비도 감당이 안 됐는데 하이닉스 직원들은 정말 이악 물고 일어섰어요. 적은 돈으로 고품질 반도체를 찍어내는 기술력을 확보한 것이에요. 그렇게 불황을 버티고 마침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산업은행은 이제 하이닉스를 좀 팔자 싶어 하이닉스를 내놓게 됐어요. 무려 42개의 업체에 인수 의향을 물었지만 그 누구도 선뜻 하이닉스를 인수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돌고 돌아 SK가 인수를 하겠다고 나타난 것이죠. 인수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SK 최태원 회장이었어요. SK 임직원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차트는 알파스케어. 그리고 2012년 2월 SK는 1조 322억 원으로 하이닉스를 인수해요. 이때부터 SK 하이닉스가 됐죠.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인수가 진행된 2012년에 다른 반도체 회사들은 반도체 시장이 하락세라고 여겨 투자를 대폭 삭감할 때였어요. 그러나 최태원 회장은 인수 첫 해에 4조 원을 투자했어요.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는 이어졌어요. 인수한 지 2년 만에
3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1조 322억 원의 인수자금을 회수하고 그 이후에도 SK그룹의 하이닉스 매출 비중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SK가 2012년에 인수를 했었잖아요. 2013년부터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요. 스마트폰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시장도 호황을 맞게 된 것이죠. 2017년, 2018년에 다시 두 번째 호황을 맞게 되는데 스마트폰 보급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어플 시장도 커지고 콘텐츠 시장이 들어섰어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바일 게임 등의 어플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이것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요해지면서 반도체 시장은 또다시 엄청난 호황을 맞이해요. 그렇게 상승세를 타고 글로벌 성장성도 인정받으면서 SK그룹의 하이닉스는 지금의 시가총액 4위 기업이 된 것이죠. 현재 경기 침체 우려에 전자제품 소비가 위축되면서 3분기 실적이 반토막난 하이닉스. 앞으로 메모리 업황의 반등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메모리 반도체에 더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